자꾸 손이 떨리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말이 어눌해진다면 단순한 노화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생선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병원에 70대 중반의 김모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쏟으셨던 분입니다. 담배는 물론 술도 거의 입에 대지 않으셨고 운동도 꾸준히 해오셨죠. 특히 TV에서 생선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잊지 않고 메모까지 해가며 챙겨 드셨습니다. 참치, 광어회는 기본이고 옥돔구이, 삼치구이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생선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국을 뜨다 국물을 흘리는 일이 잦아졌고 글씨를 쓰려 해도 예전처럼 반듯하게 써지지가 않았죠. 그러다 며칠 전 일들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할 뿐 차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정작 본인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머리가 아주 또렷했거든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중순 농도가 정상인의 무려 4배에 달했던 겁니다. 원인은 바로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드셨던 그 대형 생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생선을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국인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은 무려 58kg에서 68kg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고? 세계 평균이 20kg 정도인데 우리는 세계 평균의 거의 3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일본보다도 많이 먹죠. 그만큼 우리는 생선을 좋아하고 또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그 생선 중에는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되는 종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항생제에 절여진 양식 생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은밀하게 어르신들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란에서 만들어지는 독소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독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끓여도 사라지지 않으며 한번 몸에 들어오면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롱한 암살자처럼 어르신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쌓아 어느 날 갑자기 손떨림으로 기억력 감퇴로 언어 장애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더욱 큰 문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이러한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2배에서 3배나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똑같은 생선을 먹어도 어르신들 몸속에는 독이 훨씬 더 많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생선 6가지가 무엇인지. 둘째, 그 생선들이 우리 몸에 위험한지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셋째,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안전한 생선은 무엇이며 어떤 생선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분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생선들은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그것도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참치입니다. 특히 대형 참치, 횟집에서 파는 생참치를 말합니다. 참치캔은 아닙니다. 참치캔에 들어가는 가다랑어는 중간 크기라 비교적 안전합니다. 문제는 아주 큰 참치예요. 왜 위험할까요? 참치는 바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평생 동안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살죠. 그런데 그 작은 물고기 몸속에도 순이 미량씩 들어 있습니다. 참치가 그런 물고기를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은이 참치 몸속에 고스란히 쌓이고 또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 농축이라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면 작은 생선에 비해 참치는 수은 농도가 최대 100배까지 높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으로 일반 생선은 수은이 0.5mg 이하여야 하는데 대형 참치는 1mg까지 허용됩니다. 그만큼 원래 수은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참치 말고 다른 건 괜찮겠네. 아닙니다. 두 번째, 황새치입니다. 이건 참치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황새치도 대형 포식자거든요. 실제로 국내에서 검사한 결과를 보면 황새치에서 무려 1.1mg의 수은이 검출된 적도 있습니다. 기준치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황새치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생선을 푹 삶아서 먹으면 독이 빠지는 거 아니냐고?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수은은 열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끓이든, 튀기든, 굽든 조리 방식과 상관없이 90% 이상 그대로 남아있죠. 조리 방법으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점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뭘 먹어야 하냐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전한 생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어입니다. 상어 드시는 분이 계실까 싶으시죠? 그런데 이외로 상어 요리를 파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상어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아먹죠. 당연히 수은 농도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옥돔입니다. 옥돔구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명절 때 제사상에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옥돔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옥돔은 심해에 사는 물고기인데 수명이 길고 다른 물고기를 먹고 삽니다. 역시 수은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섯 번째, 능성어입니다. 남쪽 바다, 특히 제주도나 열대 지역에서 잡히는 큰 물고기인데요. 이 생선에는 수은뿐만 아니라 시가테라라는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독소 또한 열에 강합니다. 아무리 펄펄 끓여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가테라에 중독되면 아주 특이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찬물을 만졌는데 뜨겁게 느껴지거나 감전된 것처럼 저릿저릿합니다. 온도 감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대형 고등어나 삼치, 그리고 고래 같은 대형 해양 포유류입니다. 일반 고등어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안전한 생선 목록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킹 고등어처럼 비정상적으로 큰 고등어는 조심하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가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되는 6가지 생선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생선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아닙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같은 좋은 성분도 많습니다. 뇌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죠. 문제는 어떤 생선을 먹느냐입니다. 실제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생선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 위험한지 말입니다. 우리 몸에는 들어온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과 콩팥이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장기들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수은이 몸에 들어와도 한 달 안에 절반 정도는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은 배출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2배에서 3배나 느립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속에 2배, 3배 더 많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은이 몸에 쌓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국을 뜨다가 국물을 흘리는 일이 잦아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혀가 꼬이기 시작하며 말이 어눌해집니다.
점차 기억력이 떨어져 며칠 전 일은 물론 사람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심하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져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실제로 1956년 일본에서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미나마타라는 어촌 마을에서 공장 폐수로 오염된 생선과 조개를 먹은 주민들이 집단 술 중독에 걸린 사건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환자만 2265명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손발이 마비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참혹한 증상들이었죠. 이 사건 이후 전 세계는 술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오해를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생선을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15분 담가두면 독소가 60% 빠진다. 이거 완전히 거짓입니다. 술은 생선 근육 속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표면을 아무리 씻어도 물에 아무리 담가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소금물에 담그는 건 그냥 위생적으로 세척하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해독 효과는 전혀 없어.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생선 눈이 맑으면 안전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눈이 맑은 건 신선도를 보는 지표일 뿐입니다. 수은이나 중금속 오염은 눈으로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할까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생선, 정확히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평생 걱정 없이 생선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생선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것을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스매시, SMASH,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는 바로 연어, 세먼입니다. 연어도 참치처럼 큰 생선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연어는 양식입니다. 양식 연어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순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오메가3가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아주 좋죠. 노르웨이산, 칠레산 연어 모두 안전합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M은 고등어, 매커렐입니다. 아까 위험한 생선에서 대형 고등어는 조심하라고 했죠. 하지만 일반 고등어,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사는 고등어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고등어는 먹이사슬에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나 플랑크톤을 먹고 살죠. 수명도 10년 이내로 짧습니다. 그래서 순이 쌓일 시간이 없어.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 우리나라 국민 생선 아닙니까? 고등어구이, 고등어조림 마음 놓고 드세요. 세 번째, A는 멸치, 엔초비입니다. 멸치는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습니다. 플랑크톤만 먹고 살아요. 크기도 작고 수명도 2년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당연히 순이 쌓일 이유가 없죠. 게다가 뼈째 먹으니까 칼슘도 풍부합니다. 멸치볶음, 멸치 국물 자주 드시면 뼈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S는 정어리, 사어딘입니다. 정어리도 멸치처럼 작고 수명이 짧습니다. 플랑크톤을 먹고 살죠. 순 걱정 전혀 없습니다. 정어리는 요즘 구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요. 통조림으로라도 드시면 좋습니다. 정어리 통조림도 영양가가 아주 높습니다. 다섯 번째, H는 청어, 해링입니다. 청어도 작은 생선입니다. 북유럽에서는 청어를 훈제로 만들어서 아주 즐겨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메기의 원조가 청어였어요. 요즘은 구하기 힘들어서 꽁치로 많이 만들지만요. 청어도 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연어, 고등어, 멸치, 정어리, 청어.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영어로 하면 세몬, 매커렐, 엔초비, 사어딘, 헤링. 첫 글자를 따면 스매시입니다.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평생 안전합니다. 그럼 이 생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먹이사슬의 하위에 위치합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신 주로 플랑크톤을 섭취하죠. 둘째, 수명이 짧습니다. 길어야 10년, 짧으면 2에서 3년밖에 살지 않습니다. 독소가 몸에 쌓일 시간이 없는 것이죠. 셋째, 오메가3가 풍부하라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넷째,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서민 생선들입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할까요? 스매시 생선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매일 드셔도 무방합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생선들, 즉 참치, 황새치, 상어, 옥돔 같은 것들은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100g 미만으로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60대 이상 어르신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 그럼 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생선을 손질할 때는 내장과 껍질, 그리고 지방층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독소는 지용성, 즉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졌기에 지방이 많은 부위에 더 많이 쌓입니다. 특히 내장은 독소의 창고나 다름없습니다. 간, 창자, 알 등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탕을 끓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물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과 내장에서 우러나온 독소가 국물에 녹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구매할 때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생선을 고르실 때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HACCP, MSC, ASC. 이런 마크가 붙어 있으면 안전하게 관리된 생선입니다. 눈으로 보고 신선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증 마크도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험한 생선 6가지는 가급적 피하시고 스매시 5가지 생선을 주로 드세요. 연어, 고등어, 멸치, 정어리, 청어입니다. 내장과 껍질은 제거하시고 일주일에 3-4번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선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제가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스매시, SHC 법칙을 실천하며 건강을 챙기실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약속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보러 가실 때부터 실천에 옮겨 보십시오. 마트나 시장에 가시면 생선 코너에서 이렇게 하세요. 큰 생선보다는 작은 생선을 고르세요. 손바닥 2-3개 크기 정도면 적당합니다. 고등어, 멸치, 작은 연어, 토막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포장지에 붙어 있는 라벨을 확인하세요. HACCP 마크나 원산지 표시가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눈으로만 신선도를 보지 마시고 이런 인증도 함께 확인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집에 오시면 바로 손질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등어나 생선회 같은 건 절대 상온에 두시면 안 됩니다. 히스타민이라는 독소가 금방 생기거든요. 손질은 이렇게 하세요. 먼저 내장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간, 창자, 알 등은 아낌없이 버려주세요. 그 다음 머리도 자르시고 지느러미도 잘라내세요. 껍질은 취향에 따라 제거하셔도 되고 그대로 드셔도 되지만 제거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손질이 끝나면 바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장 보관은 최대 이틀까지만 권장하며 그 이상 보관할 경우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조리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냉동 생선은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십니다. 절대 실내에서 빨리 녹이려고 하지 마세요. 해동한 생선은
한 번 더 깨끗이 씻으시고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세요. 그 다음 구우시든 찌시든 조리하시면 됩니다. 탕을 끓이실 때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내장을 제거한 생선으로 끓이시고 국물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일주일 식단은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멸치국, 수요일 저녁에 고등어구이, 금요일 점심에 연어 샐러드나 연어구이. 이렇게 일주일에 서너 번만 스매시 생선으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은 두부나 계란, 닭가슴살 같은 다른 단백질을 드시면 되고.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횟집에서 파는 참치회는 정말 위험한가요? 가끔 먹고 싶은데 아예 먹으면 안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소량만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특히 양식 참치는 자연산보다 비교적 안전합니다. 양식장에서 관리된 사료를 먹고 자라기 때문이죠. 문제는 대형 자연산 참치를 자주 많이 드시는 겁니다. 횟집 가셔서 참치 한두 점 드시는 건 괜찮아요. 다만 일주일에 여러 번 드시거나 한 번에 한 접시씩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와 60대 이상 어르신은 더욱 조심하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등어 먹고 두드러기가 났는데 이게 알레르기인가요? 앞으로 고등어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이것은 알레르기가 아니라 히스타민 중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등어는 신선도가 떨어지면 히스타민이라는 독소가 빠르게 생깁니다. 특히 상온에 하루만 두어도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죠. 히스타민은 두드러기, 가려움증, 구토와 같은 알레르기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진짜 알레르기와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혀에서 톡 쏘는 맛이나 금속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등어를 드실 때 입안이 이상하게 얼얼하거나 쓴맛이 느껴진다면 즉시 뱉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고등어는 아무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구입 후 바로 냉동하시고 해동 후에는 빨리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생선을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담가두면 독소가 빠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독소 제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담그는 것은 표면에 세균을 죽이고 비린내를 줄이는 효과만 있습니다. 위생적으로는 도움이 되죠. 하지만 순 같은 중금속은 생선 근육 깊숙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물에 담근다고 해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에 박힌 못을 물로 씻는다고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소금물 세척은 하셔도 되지만 그것만 믿고 위험한 생선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안전한 생선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장 볼 때는 작은 생선과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고 집에 오시면 바로 내장 제거 후 냉동 보관하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스매시 생선으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횟집 참치회는 가끔은 괜찮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하고 고등어 두드러기는 히스타민 때문이니 신선한 것을 드시면 됩니다. 소금물 세척은 위생용일 뿐 해독 효과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천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치, 황새치, 상어, 옥돔, 능성어 같은 대형 생선은 순 덩어리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100g 미만으로만 드세요. 둘째, 스매시, SNVG, 법칙을 기억하세요. 연어, 고등어, 멸치, 정어리, 청어. 이 5가지만 안심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드시면 됩니다. 셋째, 생선 손질할 때 내장과 껍질은 꼭 제거하시고 작은 생선 위주로 드세요. 끓여도 독소는 안 빠집니다. 여러분, 생선은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선을 선택하느냐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는 소리 없이 몸속에 축적됩니다. 손떨림이 시작되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마트에 가실 때 큰 생선 대신 작은 생선을 고르시고 내장을 제거한 후 스매시, SSH 생선만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 꾸준히 지키신다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선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바로 어르신들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사인 제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드려도 실천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스매시, SSH 법칙으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